11월 19일이고요. 어제 리액트로 이제 페이지 라우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 컴포넌트를 URL에 따라서 어떤 걸 노출할지를 결정해주는 기능이죠. 아마 진수님네조가 하는 프로젝트가 이게 되게 많이 쓰였었던 것 같은데, 이미지는 받아오겠구나. 이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URL이 안 바뀌는 거 보니까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이벤트 처리한 거고요. 이것도 그냥 이벤트 처리한 거 같네.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 요 화면이 라우팅 처리를 한 거 아닐까 싶어요. 요 버튼들이. 이건 그냥 이벤트 처리고. 다시. 네트워크를 받아왔는데, 만약에 이거 눌렀을 때 밑에 그냥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다 갱신이 되는 거면은 컨트롤러가 따로 하나 있는 거고, 만약에 위에가 그대로 있고 밑에 뭐가 추가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지금 라우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붙어 있죠. 얘네는 대놓고 리액트로 만들었다고 코드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아마 지금 이게 라우팅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URL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가져가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라우팅이고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이제 어제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서브 라우팅이라는 걸 먼저 소개를 할 거예요. 라우팅 안에서 라우팅을 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인덱스라는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index.js 라고 페이지 만들고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나 메인이구나 싶을 정도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를 여기서 또 라우팅을 걸 겁니다. app.js예요. 라우팅을 걸 때 첫 번째 과정은 일단 내가 쓰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한 컴포넌트한테 URL을 부여해 주는 거죠. 슬래시 메인이라는 주소에 대해서 이 메인이라는 컴포넌트를 노출해라 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메인 컴포넌트에 접근하기 위한 링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링크 거는 거랑 라우팅 거는 거는 어차피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거를 먼저 하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메인이라는 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늘었죠. 자, 그럼 이제 이 main.js 안에서 하위 페이지를 넣으려는 거예요. 메인 서브 1.js랑 메인 서브 2.js 두 개의 파일을 만들 거고요.
여기도 각각 이렇게 적당히 무슨 페이지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기본 초기화를 할게요. 자, 메인 서브 2, 그 다음에 메인 서브 1. 이 정도로 기본 초기화만 할게요. 자, 이 페이지 두 개를 index.js에서 라우팅을 걸 거예요. 메인에 지금 app.js에서 그 메인 안에 있는 인덱스를 라우팅을 걸고 있는데, 이 안에서 메인 서브 1하고 메인 서브 2를 또 각각 라우팅을 걸 거예요. 같은 폴더 안에 있는 파일에 접근할 때 점 슬래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근데 리액트는 임포트 할 때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점 슬래시 붙여야 돼요. 이게 리액트 규칙이 아니에요. 원래 자바스크립트 규칙이에요. 예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듈의 이해라는 단어 보면 거기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점 슬래시가 없으면은 노드 모듈스 안에서 모듈을 찾아요. 내가 만든 파일에 접근할 때는 아무리 같은 파일이라고, 같은 폴더 안에 있다고 해도 점 슬래시를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이 페이지에 접근하는 주소가 슬래시 메인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상대 경로로 서브1과 서브2에 대해서 링크를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여기서 임포트를 해주고요. 라우팅을 해주고요. 이거 하려면은 여기서도 리액트 라우터도 임포트 해야죠. 요게 있어야 이걸 쓰죠. 자, 그럼 이제 요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슬래시 메인이라는 주소를 타고 들어왔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링크 걸 때 상대 경로죠. 앞에 슬래시 없잖아. 앞에 슬래시가 있으면은 웹사이트 처음부터 타고 들어가는 건데, 앞에 슬래시가 없으니까 현재 페이지 밑에서 서브 1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의미가 되는 거지. 메인 밑에 서브 1. 이 의미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자, 메인에 접근했어. 메인에서는 지금 요 두 개의 링크가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멀쩡하던 메인도 안 나와. 왜 그러냐? app.js에서 라우팅을 걸 때 주소가 슬래시 메인하고 일치하면 얘를 보여줘라 라고 한 건데, 하위 페이지를 집어 넣으면서 주소가 슬래시 메인의 서브 1이 된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문자열이 완전히 일치해야 노출되는 거야, 메인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슬래시 메인을 포함해서 그 뒤에 뭐가 오건 간에 이 메인을 노출해요. 그래서 슬래시 메인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주소에 대해서 이 메인을 노출해라 라고 URL 패턴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about main sub1 sub2 이렇게 탭 페이지 같은 거, 탭 형식으로 돼 있는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편해요. 이거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탭 만든다 그러면 이벤트 처리하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실제로 서브 라우팅을 제가 쓴 경험은 별로 없어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 파라미터 전달하는 겁니다. 자, 디파트먼트 get에 index.js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자, 이 페이지의 역할은 http get 파라미터, 그 쿼리 스트링 형태의 변수를 인지하는 용도의 페이지예요. 일단 얘도 그냥 나 기본 리액트입니다 정도만 가늠할 수 있게끔 기본 구성만 잡을게요. 자, 얘도 이제 app.js에서 라우팅을 걸겠습니다. 자, 페이지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동하기 위한 링크 추가할게요. 슬래시 디파트먼트 get이라고 하는 주소로 접근하는데 id 값 보내고 뒤에 msg는 그냥 뭐라도 보내고 싶어서 억지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이 디파트먼트 get이라는 주소에 반응하는 컴포넌트를 라우트를 걸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링크 2개 걸면서 이렇게 쿼리 스트링 걸었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2개. 어차피 지금 뒷부분에 있는 물음표 뒤에 있는 거는 변수니까 어차피 요거 2개 링크 클릭하면은 같은 페이지가 뜨는 거죠.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가 이제 서블리티 중에서 보면 get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get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자, get 파라미터가 갖는 기능을 추출하기 위해서 물론 순수 자바스크립트 기능도 쓸 수 있지만 리액트 라우터 돔 안에 있는 us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가져옵니다. 함수예요, 이거. 이제 슬슬 임포트 문 볼 때 슬슬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은 어떨 때는 괄호가 붙고 어떨 때는 안 붙거든. 자, 이거 우리 자바스크립트 12단원 예제예요. 자, 모듈 기능을 준비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 내보낸 기능을 다른 파일에서 임포트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익스포트 디폴트 파일 하나당 딱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디폴트 붙는 건. 이렇게 해서 헬로월드라고 내보내면은 얘를 임포트 할 때는 요 파일에서 괄호 없이 가져와요. 왜 리액트가 붙어? 자,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내는 거는 이 파일로부터 기능을 가져오면은 디폴트로 내보낸 기능이 대표로 와서 붙어요. 근데 파일 안에서 한꺼번에 여러 개 기능을 내보낼 때는 디폴트 없이 중괄호로 묶어서 내보내고요. 이 경우에는 받을 때 중괄호 써서 받아요. 이거 2개를 보통 모듈이 합쳐서 놔요. 이렇게 놓고 디폴트는 파일 하나당 딱 하나만 내보낼 수 있으니까
대표 기능은 익스포트 디폴트로 내보내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짜그리로 묶어서 보내는 거고.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ES6의 익스포트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핵심 모듈이고 어떤 거는 사이드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그냥 리액트는 이해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안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 뒤져야 돼. 지금 일단 외워놓고 나중에 예전에 배웠던 걸 하나씩 이제 갖다 넣으면서 대입을 하세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한 거는 예전에 수업에서 언급 안 한 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프로젝트 하면서 그것까지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찾아볼 이유, 겨를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뭐 리액트로 화면 구성 만드는 방법이니까 뭐 여기까지는 고만고만한데, 리액트 기술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게 리덕스예요. 이게 리액트에서 에이작스 쓰는 거거든요. 내가 해본 것 중에 제일 어려워.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 이해를 할 여지가 1도 없어요. 진짜.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나는 분명히 A라는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저기 어디 있는 Z라는 메서드가 실행을 돼. 이 중간 과정이 1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 이거는 짤 없어. 리액트는 프레임워크는 그냥 암기예요. 지금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과연 이해한 건지 외운 건지. 왜냐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미 기본 틀을 다 짠 다음에 중간중간에만 채워 넣으세요 라는 식으로 만드는 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같은 프레임워크는 누군가가 기둥을 이렇게 다 만들어줘. 나무를 이렇게 다 그려준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파리만 그려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게 프레임워크의 구조예요. 원래 이래, 프레임워크는. 그러면 스프링 부트가 알아서 이렇게 쭉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있는 잎을 한 번씩 건드려 줄게요. 이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속 구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도 예전에 수업에 했던 거긴 합니다. 메모장에다 쓸래니까 힘들다. 퍼블릭 인터페이스 헬로가 있고, 퍼블릭 보이드 A, 퍼블릭 보이드 B,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래스 메인,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 헬로 타입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퍼블릭 보이드 테스트, 헬로 타입의 h를 받아요. 그 다음에 h.a, h.b 이렇게 해놓고, 메인 타입의 가로가 왜 이래, m은 new main m.test라고 호출하면
스테이킹 메소드는 클래스 본체랑은 메모리상으로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킹 안에선 자기 클래스 객체를 직접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싱글톤이 성립되는 근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면 일단 얘를 호출하고 여기서는 헬로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지금 헬로는 지금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작동 안 돼.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턴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턴을 넘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퍼블릭 클래스 월드 임플리먼트 헬로 라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럼 무조건 메서드 두 개 제정해야 되죠? 이거 전에 수업 때 다 한 거예요.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system.out.println 뭐 이렇게 한 거야. 자, 이 과정에서 뭔가 얘를 이제 이 메인 클래스한테 전달해주는 뭔가 코드가 또 필요한데 그 중간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좀 애매하니까 여기서 이런 걸 넣읍시다. 뭐 이런 걸 넣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스프링이 알아서 오토와이어드가 들어있으면은 알아서 이 헬로 클래스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를 뒤져.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할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new world 이렇게 할당이 된 거죠. 오토와이어드 기능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자바 기본 문법에서 알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특징,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상속의 기본 특징, 자식이죠? 부모죠? 자, 그럼 자식 객체는 부모 클래스로 암묵적 형변환 가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립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 H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할당을 했지만 부모 객체야. 그래서 이 부모 객체를 가지고 메서드 두 개를 호출해요. 자, 클래스 형변환의 특징이 뭐야? 괄호는 그렇다 칩시다. 클래스 형변환의 특징.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부모로 정의하면 부모한테 상속받은 메서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자식이 독자적으로 추가한 메서드는 비활성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못 써. 그 규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에서는 그냥 부모가 정의한 메서드만 호출했어요. 두 번째 특징. 자식이 부모를 상속받아서 클래스 제정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로 바꿨다. 그래서 부모의 메서드 호출했다. 그럼 얘가 실행된다? 아니죠. 부모가 정의한 메서드는 그대로 유지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라는 규격은 나 그냥 무조건 A랑 B라는 메서드 호출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A와 B 채워놔 이거예요. 인터페이스의 의미가. 이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코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강제 규약이야. 이 내부 과정을 내가 인터페이스와 상속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스프링의 구조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냥 외우는 거고요. 모든 프레임워크가 그래요. 근데 솔직히 기억 안 나잖아. 괜찮아요.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제가 실무를 한 10년 정도 하고 강의 시작했거든요. 근데 강의하고 3년 후에 강의를 한 3년 정도 하고 나서 이해했어. 아, 그동안 내가 쓰던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딴 사람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그거예요. 잠깐만 녹화 잠깐 멈출게. 자,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쪽 자바 쪽으로 얘기가 빠진 거냐면은 지금 이 임포트 구문에서 중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미 예전에 수업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우리 예전에 했었던 그 CSS에서 했었던 그 푸드 블로그 데모 페이지 기억나시죠? 데모 페이지 했던 거. 그거를 리액트로 똑같이 재현할 거예요. 그거 나올 때까지는 수업에서 예전 수업에서 안 나온 건 1도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게 뭔 말이지 라고 싶으시면은 솔직히 스스로를 반성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해는 해. 왜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자바와 SQL과 스프링을 하는 동안 중간 텀이 너무 길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앞에 거를 뒤적뒤적해서 예전에 앞에서 필기했던 내용을 본인이 여기에다 주석으로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리액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나중에 해야지라고 해놓고 까먹고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리액트를 포기하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셋 중에 하나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확실한 거는 리액트가 스프링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자, 그럼 이제 use location 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함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us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한번 콘솔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써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메인이고요. 컴퓨터 공학과 클릭할게요. 자, use location의 리턴 값이라고 했더니 패스 네임이라고 하는 값에 주소가 들어있고 search라고 하는 값에 쿼리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있네요. 멀티미디어 학과를 클릭했을 때도 지금 search라는 값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search라고 하는 이 문자열에서 id와 msg라는 값 두 개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자, 이 로케이션 안에 아까 search라고 하는 결과값이 있었잖아요. 제이슨이 그걸 구조분해로 뜯어냈습니다. 이 로케이션 자체가 이거잖아요. 요거 로케이션 자체가 이렇게 생긴 애예요. 뭐 뒤에 해시라든지 스테이트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거는 뺀다 치더라도 이렇게 생긴 애인데 여기에서 search라는 애만 구조분해로 뜯어낸 거예요. 딴 건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new url search 파람스라는 클래스한테 던져주면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져요. 이 url search 파람스가 리턴하는 객체는 query.get, query.msg 라고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값을 리턴 받을 수 있어요. 매번 이렇게 메서드로 쓰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청된 학과 번호 값
query.get 해서 여기 %s 떼우고요. 메시지 내용 query.get 해서 여기 떼우고요. 타입 부분은 어떤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연산자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 1단원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첫 번째 예제가 두 번째 예제 보시면 있어요. 자, 쿼리 스트링에 전달되는 값들은 데이터 타입이 무조건 뭐라고요? 그쵸, 스트링이죠. 그래서 다 스트링으로 떨어져.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렇게 매번 get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쿼리 객체를 new URL 서치 파람스로 받아온 요 객체를 object.fromEntrys라고 하는 스테이팅 메서드에 전달하면은 이거를 JSON으로 바꿔줘요. 그 JSON 객체를 구조 분해하면은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쿼리 스트링으로 온 값을 이렇게 JSON으로 변환할 수 있다. 자, 지금 요 내용 자바스크립트 19단원 7번 예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21단원에서 자바스크립트 21단원에서 모듈화까지 해놓은 기능이에요.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리액트 하는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id 값에 맞는 데이터를 백엔드한테 받아와야겠지만 지금 이거 리액트 가동하면서 스프링부트 백엔드까지 같이 돌리면은 우리 컴퓨터가 나만하지 않을 겁니다.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학원 컴퓨터는 나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백엔드가 필요하면은 다시 예전처럼 제이슨 서버를 쓸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이슨 서버랑 스프링부트에서 쓰는 거에 그 제이슨 구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을 때는 그냥 바로 배열 데이터로 바로 떨궈줬는데 스프링부트에서 했을 때는 스테이터스는 뭐 200, 뭐 메시지는 OK 하고 아이템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이 데이터를 넣어서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백엔드는 스프링부트까지 쓰긴 조금 애매하고 해서 사실 제가 지금 요거 그냥 라이브 서버를 할까 했다가 요거 때문에 지금 요런 거 만들라고 좀 잠을 좀 못 자고 있어요. 깔아놨나? 아직 만드는 중이에요. 스프링부트를 가동하기에는 컴퓨터 스펙이 좀 받쳐주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백엔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라이브 서버를 노드.js로 지금 가공해서 서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우리 스프링부트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나오는데 제이슨 서버 종특상 프라이머리 키 필드가 무조건 아이디라는 거는 안 바뀌어요. 요거는 못 바꿔. 그래서 우리 스프링부트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 노드.js로 만든 서버거든요. 어쨌건 스프링부트에서 경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샘플 데이터도 되게 많이 늘려놨어요. 나중에 CI/UD 할 때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거 없나? 아, 샘플 데이터들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거야 아마. 2018년도까지 월별 실제 교통사고 부상자 수, 사망자 수, 실데이터. 요거는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타이타닉 실제 탑승자 명단. 요걸로도 나중에 그 예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래서 지금 서버가 실제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로고도 잘 찍어놨고. 아직 조금 손보고 있는 중이야. 저런 거랑 연동을 해야 되지만 지금 벌써 에이작스 붙이기는 좀 힘드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샘플 데이터 그냥 강제로 정의하자고요. 자, 그래서 아이템 안에 제이슨 2개 있는 거예요. 구조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이 id 값이 파라미터에 들어온 id 값이 일치하는 제이슨 객체를 찾는 겁니다. 디파트먼트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반복문 돌면서, 자, 케이스 1번 for let i는 0, i는 랭스보다 작은 동안 i++ 뭐 let find item 이라고 하나 놓고요. 디파트먼트 리스트.아이템의 i번째 id 값이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로 받아온 것과 일치한다면 그 항목을 find 아이템에다가 복사 뜨고 반복 중단. 그러면은 이 find 아이템에 있는 거는 얘가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포문. 우리가 초반에 연습 문제로 되게 많이 했었던 패턴. 자, 항목 찾는 거 코드 이렇게 짜시면 절대 취업 안 돼요. 특히 자바스크립트는. 틀렸다는 게 아니야. 걸음마 수준이라서 그래. 디파트먼트 리스트.아이템의 for each. 그러면 배열의 원소를 얘가 하나하나 탐색을 하면서 이 콜백 함수를 다채롭게 계속 연속적으로 호출하죠. 그래서 이거 넘버로 감싸준 이유는 왜냐면 얘가 타입이 스트링이었잖아. 얘는 지금 숫자라서 그래요. 자, v.id와 넘버가 숫자로 바꾼 id가 일치한다면, 아니면은 이퀄 2개만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바스크립트의 이퀄 2개는 항등 연산자, 데이터 타입 무시하고 내용만 같으면 오케이. 3개짜리는 완전 항등 연산자, 데이터 타입까지 일치해야 오케이.
자, 이퀄 연산자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 3단원 5번 예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찾고자 하는 게 얘죠. 이거를 그러면은 반복했을 때, 반복문 돌 때, 여기에서 찾았으니까 뒤에 거는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포이치는 중간에 멈추는 걸 못해. 그래서 대신 쓸 수 있는 함수 뭐다? sum. sum은 true를 리턴하면 그 시점에 아이템을 리턴해주죠. 자, 예전에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조건이 동일할 때 true를 리턴하는 거면 이런 식으로 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조건이 true일 때 true를 리턴해? 그럼 조건 자체를 리턴하면 돼. 이렇게 비교 연산자도 결과값이 true 아닌 false로 떨어지잖아. 어라, 화살표 함수인데 리턴문을 위한 코드 딸랑 한 줄만 있네요. 그럼 리턴 키워드 빠지고 이거 되죠? 이렇게 쓰는 게 이제 find 함수는 주어진 배열의 원소에 대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 각각의 원소를 콜백 함수 V로 던져줘요. i는 인덱스 번호고. 그래서 조건이 참이어서 true가 되는 시점에 V 값을 여기다 담아줍니다. 자, 지금 한 얘기 자바스크립트 13단원 15번 예제입니다. 항등연산자를 완전 항등연산자로 사용할 때는 id 값을 넘버 내지는 false int로 형변환해야 되죠. 자바스크립트라면, 자바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라면은 적어도 어떤 항목을 찾고자 할 때 이렇게 짜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로 짜줘야 돼. 실제로 그 코딩 테스트반에서 이제 전공도 하고 유학도 하고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 있는 문제를 거의 다 섭렵한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이제 자바로 섭렵을 했어. 근데 정작 취업 지원은 이제 토스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코딩 테스트 시험 봤는데 떨어졌대. 왜 떨어졌는지 제가 모르겠대. 분명히 결과값도 다 맞는데. 근데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 배열 관련 함수 쓸 줄 아는지 물어보려고 낸 문제들이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언어만이 제공하는 어떤 그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적어도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엔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코드 되게 장황하게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보다 더 어려워. 리액트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프론트엔드 개발이 아니라 그냥 퍼블리싱이에요. 웹 디자인이야. 연봉 2,000대 초반 겨우 넘는 거. 적어도 연봉 앞자리 3,000이나 4,000대 찍고 싶으면은 이런 거는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들어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량에 따라서 연봉 앞자리가 바뀌어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 심하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변수를 이제 디파트먼트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요. 자, 결과적으로 요 리턴에서 처리하는 게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찾는 조건이 없어. if not department item이야.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리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함수죠. 함수가 중간에 리턴을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거기서 실행을 중단하겠다는 거지. 요 밑에를 화면에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디파트먼트 아이템에 들어있는 값들 출력해주면 되겠죠. 디파트먼트 리스트 is not defined. 얘를 쓴 건데 여기 어디 오타 났구나. 아, 그러네. 여기 t에 2 하나 더 들어가 있네. 자, 그래서 전달되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제 값이 바뀌는 거고, 잘 보시면 여기 URL이 바뀌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페이지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히스토리라는 객체를 써서 URL을 변조시키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브라우저 히스토리에도 남아요. 백키를 가도 돼. 근데 실제로 페이지 이동 1도 없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쿼리 스트링입니다. 실습자료는 어제 다 전달해 드렸으니까 요거 메인 폴더 안에 있는 애들하고 디파트먼트 get에 있는 거 요거 실습하시면 돼요. 자, 실습 시작.